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불이 난 옆집보다 더 활활 타고 있는 롯데 쇼핑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텐데,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죠? 한 아주머니, 중국의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오니까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이 정말 유명한 짤을 보면 저는 이커머스에서 한 회사가 생각납니다. 그 회사는 바로 롯데쇼핑이죠. 지금 대기업인 이마트가 쿠팡한테 역전당하고 쿠팡이 이제 더 잘 나가네, 이마트 이제 추락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더 무너지고 있었던 건 롯데쇼핑 본인 집이었던 겁니다. 제가 쿠팡, 이마트, 롯데쇼핑의 최근 몇 개 년도의 매출 추이를 갖고 왔는데요, 2018년도부터 쭉 비교를 해보세요. 요 주황색이 쿠팡입니다. 2018년도엔 4조, 7조, 13조, 21조, 26조, 32조로 작년에는 전체 1등을 찍었어요. 유통 공룡인 이마트, 롯데 쇼핑을 제치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2018년도에 17조, 19조, 22조, 25조, 29조, 29조. 이마트도 성장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성장을 하다가 이제 정체됐습니다. 23년도, 22년도 성장하지 못했죠. 그리고 24년도에는 더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이제 쿠팡한테 역전당했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마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미 그 이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2018년도에 롯데쇼핑이 가장 매출이 많았습니다. 18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18조, 17조, 16조, 15조, 14조 이렇게 꾸준히 이제 매출이 롯데쇼핑은 감소합니다. 꾸준하기도 어려운데 정말 꾸준히 감소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롯데쇼핑과 쿠팡을 비교하는 그런 기사조차 없죠. 왜냐하면 이 롯데쇼핑이 이제는 쿠팡과 비교하면 매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도 하고 너무 초라하니까요. 이 롯데쇼핑의 7개년도의 이 매출, 영업이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매출이 꾸준히 이렇게 우하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꾸준히 우하향하다가 22년도에 반등,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올랐어요.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오른 건 더 내실이 좋아진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22년, 23년 영업이익이 좋아졌습니다만 24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만 보면 또 이게 떨어졌어요.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매출액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매출도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내실이 뭔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이제 경쟁에 도태돼 버리니까요. 도대체 유통 공룡이던, 정말 이마트와 쌍벽을 이뤘던 이 롯데쇼핑이 왜 이렇게 망해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몰락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커머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롯데쇼핑은요, 이 보수적이기로 유명하긴 한데 이커머스에 워낙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24년 롯데쇼핑의 상반기 실적 구성비를 갖고 왔는데요, 백화점이 전체 매출의 24%, 마트가 40%. 그런데 이커머스는 1%가 채 되지 못합니다. 여기 1%라고 써놨지만 반올림을 한 거예요. 이 이커머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576억 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에 들어가면 더 그 비중이 낮아지고 오히려 마이너스죠.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1709억이 났는데요, 백화점이 이 영업이익의 8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롯데쇼핑은 지금 사실 백화점이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마트 그 이하의 것들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게다가 이커머스는요, 마이너스 25%라는 영업이익에 기여를 합니다.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롯데쇼핑의 영업이익에 하등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매출도 1%가 채 되지 못한다. 이게 지금 롯데쇼핑의 현실입니다. 국내 전체 소매 거래액 중에서요, 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롯데쇼핑은 유통회사인데 전체 1%가 채 되지 못해요. 온라인 쇼핑 쪽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대세를 따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마트는 생각보다 이 대기업 중에서는 이 이커머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실패를 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 롯데쇼핑은 이마트보다도 이커머스에 관심이 더 없었어요. 백화점, 마트, 하이마트, 뭐 홈쇼핑, 롯데슈퍼 이런 것들 각각에 다 본인들만의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백화점은 롯데닷컴, 뭐 홈쇼핑은 롯데아이몰. 롯데아이몰이 홈쇼핑인지 누가 알고요. 롯데닷컴이 백화점 건지 누가 알아요. 판매하는 판매자들이나 알죠. 그런데 제가 판매하면서도 야 진짜 이 이커머스에 관심이 없나 보다. 이 판매자들이 쓰는 어드민도 정말 옛날 구식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트들도 소비자로서 들어갔을 때 구매할 맛이 잘 안 나는 그런 사이트들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통합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이마트 같은 대기업이 그랬듯이 이 롯데쇼핑도 사업부 간의 경쟁, 견제가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이커머스를 몰아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니까. 혹은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도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사업부 간의 경쟁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롯데쇼핑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커머스 플랫폼들 그거 지금 너무 작잖아. 좀 커지면 인수하면 되지. 우리가 키우지 말고 그냥 인수하면 되지. 실제로요, 2017년도 한창 이커머스가 춘추 전국시될 때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막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때 2017년도에 롯데가 11번가 인수를 추진합니다. SK 입장에서는 사실 11번가가 크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SK 쪽에서 11번가를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롯데가 거기에 붙은 거죠. 하지만 이 인수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1번가는 2018년도에 5천억 외부 투자금을 땡겨오죠. 그리고 11번가 인수에 실패한 롯데는요, 티몬 인수에도 뛰어듭니다. 티몬도 1조 원의 인수를 하네 이러다가 끝났고요. 물론 이게 신의 한 수일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아마 티몬이 롯데쇼핑 쪽에 인수가 됐다면 지금처럼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자금이 투여가 됐을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마켓 인수전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마트가 워낙 큰 금액 3조 4천억이라는 큰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거기 인수에 지마켓 인수에서도 실패하게 되죠. 이렇게 뒤늦게 이커머스 플랫폼을 인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롯데쇼핑 그거마저도 실패합니다. 만약에 11번가가 SK 소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롯데쇼핑 쪽으로 넘어갔으면 지금 판도가 좀 달라졌을까요? 약간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마트가 지마켓을 인수하고 그렇게 큰 시너지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롯데쇼핑이 11번가를 그 당시에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큰 시너지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롯데쇼핑이 망가지게 된 거에는 사실 이커머스에 관심이 없었던 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야심차게 이커머스 통합 플랫폼 롯데온의 폭망입니다. 2020년도에요. 이 롯데온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우리 백화점, 마트, 슈퍼, 하이마트 다 모여. 그래서 우리 각각 흩어져 있던 이커머스 플랫폼들 하나로 뭉쳐서 우리 롯데쇼핑 역량을 집중하겠어 라고 하면서 롯데온을 내죠. 정말 화려하게 냅니다. 자, 이렇게 써있죠. 쇼핑의 모든 거 롯데온 하나면 된다. 왜? 여기 다 있으니까. 백화점, 마트, 뭐 하이마트 이렇게 다 있으니까요. 이 당시에 이 롯데온을 출시하면서 신동빈 회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2020년 4월인데요. 연 1조 원의 적자를 내는 기업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연 1조 원의 적자를 내는 회사? 이 당시에 쿠팡밖에 없었거든요. 쿠팡을 저격한 거였습니다. 쿠팡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야. 걔네 그렇게 적자 내는 회사인데 무슨 우리는 전통이 있고 그리고 백화점, 마트, 하이마트 등등등 다 모여서 이제 통합했거든? 이라고 정말 자신있게 출시를 했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판매자로서 저도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오, 대기업 롯데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나 보다. 그래서 직원들하고요, 이 출시할 때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에, 새로 시작하는 서비스에 어떤 기회가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롯데온 제대로 공략해보자. 판매자로서요. 그렇게 했는데 웬걸? 판매가 안 됩니다. 광고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잊혀진 사이트가 돼버렸죠. 이 롯데온의 실적을 갖고 왔는데요. 출시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의 이 실적입니다. 요 위에 게 매출입니다. 이 단위가 억 원인데 첫 해 138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매출이 줄어들었다가 소폭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매출 규모가 너무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연당 쿠팡은 3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잖아요. 이마트도 30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롯데쇼핑의 이커머스를 모아놓은 롯데온의 매출 실적은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폭 늘어나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늘어나는 형태인데요. 사실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어쨌든 이 롯데온 자체가 너무 비중이 작아요. 롯데쇼핑 내에서. 관심도 별로 없고, 물론 지금 이제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죠. 너무나 부족하죠. 경쟁 상대들에 비해서요. 경쟁 상대가 쿠팡, 이마트 아닙니까? 이 롯데온의 올해 실적을 좀 더 살펴보면요, 2024년 이 상반기 실적인데 올해 2분기 실적은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했어요. 적자는 축소됐다. 우리 2분기 좀 잘했어. 영업 적자가 좀 축소됐잖아. 그런데 전체 상반기로 보면 23년도 상반기와 24년도 상반기를 비교해보면요, 매출 12.1% 줄어들었습니다. 적자, 영업 적자 확대됐죠. 매출은 줄어들고 영업 적자는 늘어나고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전체 거래액의 40%나 이커머스가 차지할 정도로 이제 이커머스 비중이 커졌는데 거기에 1%밖에 차지를 안 하고, 그리고 실적도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회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쇼핑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롯데온은요, 뒤늦게 희망퇴직을 올해 5월달에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옥 이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온이 사옥이 이 제2롯데월드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비싼 2개 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다른 빌딩들보다 1.5배 이상 임대료가 비싸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냥 롯데그룹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 이제 몸집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임대료 좀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옥 이동도 이제 결정을 한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한 이런 비상 경영이 과연 통할까요? 과연 롯데쇼핑의 대반격은 있을까요? 2030년까지 6개 자동화 물류센터를 만든다고 최근 2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자동화 물류센터 1조 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이 오카도는 그 영국의 온라인 슈퍼인데, 요 시스템, 물류 시스템이, 자동화 시스템이 유명한 업체예요. 그 업체 걸 가져와서 자기네 자동화 물류 시스템, 물류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그 이마트도 야심차게 냈던 자동화 물류센터 이 네오, 요거 막 늘려가다가 어떻게 됐죠? 이거 결국은 CJ 대한통으로 다 넘기기로 하고 자기네들은 물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죠. 저는 롯데쇼핑도 이마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철 밟지 말고 어떤 좀 제대로 된 경쟁을 해주길 바라고 있지만요. 그리고 롯데쇼핑은 뒤늦게 통합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같은 거 상품 우리 매입할 때 같이 매입할게. 상품 코드 이렇게 합칠게.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직도 마트, 슈퍼 이 제품들을 통합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전 더 놀라웠어요. 똑같은 제품이라면 진즉에 힘들었어도 미리 통합을 했어야죠.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만 사업부 간의 경쟁, 시스템이 오래됐고 본인들이 힘들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걸 계속 늦춰오다가 이제서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이런 매입하는 시스템 합치고 나니까 실적이 좋아졌어요. 롯데마트랑 슈퍼가. 그런데 왜 이런 걸 진즉에 안 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요, 이 그래프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 10년간 롯데쇼핑의 주가를 가져왔습니다. 10년 동안이에요. 2014년부터 2024년 지금 8월달까지요. 자,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쭉 우하향하고 있죠. 이 주가라는 건요, 시장에서 롯데쇼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시장에서는요, 이 롯데쇼핑이 예전처럼 10년 전처럼 이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뭔가 한국 유통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던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롯데쇼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 영상에는요, 롯데쇼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